제104회 전국체전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됐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전국체전 교통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무지 긴급 배치 등을 통한 전국체전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10대가 스마트워치를 버리고 차터리 범행을 하다 구속됐습니다. 해남군 의회가 국도비 사업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사상 최대 폭으로 삭감해 집행부와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의 개폐회식과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되는 등 시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함께 육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장 건설 공사는 지난 2018년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4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대한 목포와 전남을 만들어가는 미래 희망체전이 될 수 있도록 온 시민 여러분, 온 도민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연면적 26,468제곱미터로 주 경기장은 지상 3층 16,000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학을 형성한 지붕과 화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열린 경기장 컨셉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천연 잔디구장과 구레인의 육상 트랙이 갖춰져 있는 공인 1종 육상 경기장으로 조성됐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전국 최초 구레인 트랙과 육상 양방향 스타트, 각종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은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처럼 목포 종합경기장이 준공되는 등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체전 준비단의 인력 확충도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4,400여 대. 교통 대란이 우려되면서 목포시는 대양동 일대에 임시주차장 11곳을 확보했습니다. 또 오감동 대학 부지를 선수단의 수송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기장과 임시주차장, 주요 거점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2부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차량 2부제도 저희가 9월에 이제 그 기본 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2부제를 실시해서 좀 분산도 시키고 혼잡을 좀 방지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 사무실을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목포시 전국체전 추진단 인원은 17명, 전라남도 전국체전 기획단 인원은 20명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5개 경기장을 신축을 하였고 75개 경기장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37명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숙박과 식품, 경기장 시설물 점검, 행사 준비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근무지 긴급 배치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체전 참여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전국체전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통과 숙박 등 전국체전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장애인 통행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목포 MBC 보도 이후 목포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민원 발생 시에 전동 킥보드 업체에게 통보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조치가 늦어질 경우 목포시가 직접 차량을 투입해 해당 킥보드 등을 강제 수거한 뒤 수거 비용을 업체 측에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예비비 1억 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 지역에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전남 전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는데 긴 장마가 끝나고 수온이 가파르게 올라 현재까지 여수와 완도 해역 129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562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수온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보복 범죄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10대가 스마트워치를 버리고 차터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치가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19살 김모근은 지난 7월 말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쳤습니다. 나주와 광주 등에서 20여 건의 차량 터리를 한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김 군은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후배들로부터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후배인데 3명으로부터 폭행 협박, 사진 촬영 같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추후에 이 사람이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 차터리 범행을 하던 김 군은 위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스마트워치를 장흥 물축제장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범죄 자기의 위치가 탈려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유기했다고 진술했고요. 시민이 준 스마트워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남성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장흥 축제장 주차관리 요원이었던 이 남성은 유실물로 받은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마트워치와 겉보기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스마트워치는 휴대폰과 연결이 되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박형대 오미화 전남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공유했으며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대형 풀빌라와 독채 펜션, 요즘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들 시설 가운데 일부는 영업 인가를 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해놓고 높은 숙박 요금을 받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풀빌라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놓고 2021년부터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최고 110만 원대. 가장 큰 독채는 3층 90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 한 팀만 독채로 이용한다는 장점을 내세운 이곳도 허가상 농어촌 민박입니다. 올해 여수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만 650여 곳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만 이전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요? 호스텔이나 가지는 호스텔 자고
손이 있을 때 비켜들어서 비켜쳐. 집이 있으니. 민박 건물 옆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더니 사업자 차에는 시내 아파트 주차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그러면 아까 컨테이너. 네, 관리동서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다음 고급 펜션 등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기준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민박에 안내데스크와 수영장과 같은 호화시설을 갖춰놓기도 하고 1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지속적으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농어촌 민박 10곳을 적발하고 거주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도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해남군 의회가 국도비 사업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사상 최대폭으로 삭감해 집행부와 갈등설이 일고 있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오늘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1,110억 원 가운데 14%인 166억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이는 해남군 의회 사상 최대 삭감 규모로 김치 원료 공급 단지와 우수형 유스 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비 등 국도비 사업 등 8개 실과에 걸쳐 있어 삭감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목포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오늘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샹그리아 비치호텔에서 주주총회를 갖고 최종 사업 결산과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법인 청산을 완료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법인 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목포대 대양동 150여만 제곱미터에 준공된 대양산단은 지난해까지 분양을 마무리했으며 146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된 대양산단은 당초 분양 수요가 10% 이내로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다수의 애지업체를 유치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가공업체 집중 유치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남 장애인 권익신장의 역사와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의 성과와 현안, 과제 분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후 첫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가 전남에서도 112개 고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전남 지역 응시 인원은 고3 수험생 11,617명과 재수생 403명 등 모두 12,020명으로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빠진 첫 모의평가는 국어는 어려운 반면 수학은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량 대첩 축제를 앞두고 해남군과 진도군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명량 대첩 축제가 열리는 우수형 관광지 일원과 미디어 회전이 열리는 주무대 등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도 명량 대첩 축제 고유제가 열리는 녹진 해상공원과 체험장 등을 찾아 축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축제를 주문했습니다.